우리 관련된 이 전기차나 배터리 주식들의 반등이 있는지 혹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전체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당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중국 국민하고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2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강한 규제, 그리고 너무 길었죠. 너무 깊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엄격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경제가 그 회생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조금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 2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 그 정부가 우리가 민간 주도에서 자생적으로 경제 회복을 이뤄나가기를 바라니까 사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국민들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의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규제를 하면서 이제 껐다 켰다 이런 걸 반복을 하잖아요. 거기 생긴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생 주도보다는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 LPR을 내렸죠. LPR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연결된 5년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약간의 부양, 그렇다고 너무 강력한 부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LPR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정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약간 그 완화시키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국민들이 소비를 일으키고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를 일으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소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신차를 구입하게 되고 그중에 가장 판매량 아니면 그 퍼센티지가 많은 비중이 전기차를 차지하잖아요. 내연기관 차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데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있는 게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때문에 그 나라를 몇 년 동안 더 막았잖아요. 그렇죠. 3년이죠. 네, 많이 억눌려 있다 보니까 백지 시위도 나오고 백발 시위도 생기고 뭐 풍선 시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저희가 사실 저희는 중국 이야기를 그냥 TV나 언론의 뉴스만 통해서 듣잖아요. 네. 현지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직접 또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지 와닿네요. 그렇죠. 네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네. 현지에서 전기차 주식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영향력이라고 따지면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그 밀어주느냐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전부터 그 파리 조약 때문에 그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몇 년까지 완성을 한다고. 그중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움직이는 전기차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것들을 연장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화 정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재정 정책에서도 중국이 이제 중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관적인 재정 정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큰 건 내놓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섹터인 전기차 섹터의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 재정 그 어떻게 보면 완화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냐 하면 7월 초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문제가 생기면 비상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면 참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정에 있는 회의들에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양회 2월 달에 있었던 2월 말에 있었던 양회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 좋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제 부양책이 4월 달 정치국회에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그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1분기 때 GDP는 4.5%를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예상치가 3.9%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생각할 때 자생적으로 회생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모든 걸 만든다는 얘기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4월, 5월, 6월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경제 지표들, CPI, PPI, PMI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소비 쪽의 PMI는 좋아졌지만 이제 그 manufacturing PMI라고 하죠. 제조업 쪽의 PMI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재정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고 그게 7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네네. 경제 지표 관련해서요. 미국이나 한국 이렇게 당연히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식이 엄청나게 출렁거리잖아요. 경제 지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믿을만한가 신뢰를 많이 안 하고들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솔직히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는데 네. 중국이 이게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은 믿을만한 건지 네. 그래도 많이 계속 이제 무역도 많이 하고 많이 G2잖아요. 많이 발전한 나라니까 그렇죠. 계속 나아지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신뢰가 많이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우선 홍콩에 있는 자산 운용사로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인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분들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그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누잖아요. 하나는 차이신에서 나오는 지수랑 다른 하나는 MBS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지수들. 사실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지수 같은 경우는 일정 기업들이 특히 공기업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어느 시간 안에 그 자료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조정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신에서 나오는 지수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사기업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 물론 이제 이게 설문이다 보니까 차이신 지수 같은 것들은 이제 국가통계국보다 그 수치가 반영되는 게 약간 느려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때까지 해줘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좀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지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항상. 하지만 대부분 이제 방향성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정하게 두 가지 지수를 하나는 공기업 쪽에서 아니면 다른 하나는 사기업이나 조그만 기업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뢰할 수치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유튜브를 보면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엄청 많고 당연히 길거리에도 전기차가 굉장히 많고 충전 시설도 정말 많은데 네. 아까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빨리 보급이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돼 있나요? 실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그 숫자로 봐도 그게 나오거든요.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는 1,300만 대고요. 굉장히 큰 숫자긴 하죠. 물론 중국 인구 대비 아니면 국토 대비 작은 숫자긴 하지만 신차 판매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 중국에 여행을 가실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기차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또 중국 전기차들의 자율주행 기술, 유튜브 자꾸 제가,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이 다른 외국의 정보를 얻으려면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네. 동영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유튜브에 보면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들이 거의 테슬라급으로 4단계 정도 완성된 주행이 가능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주차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까지, 골목까지 전부 그렇죠, 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니면 뭐 잘못된 조작인지 좀 부풀려져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돼 있는지 정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해서. 그렇게요. 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전체 매크로나 아니면 ETF 전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전기차에 조금 그 심도가 깊은 이해가 깊은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4대 전기차 기업들이 있죠. 모두 다 아까 얘기한 4단계까지 다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따른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 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2개 전기차가 가능하고 나머지 전기차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한국에 있는 그 전기차 기술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